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가진 최후의 카드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될까? 모든 패를 다 보여준 중국의 선택이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이 히토류 수출 중단은 사실상 중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역전쟁에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역전쟁이라 쓰고 패권전쟁이라고 읽는다. 바로 2라운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테크 전쟁인데요. 자, 과거 영상 제가 무역전쟁 생애 마지막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온다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중국은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버텨봐야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인데 오래 버틸수록 서로 출혈이 심해질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금 무역전쟁 2라운드 테크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웨이, DJI, 하이크비전 등 여러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업들이 하나둘씩 응급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에 몰린 중국은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최후의 보루로 아껴뒀던 히토류를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이 다른 쓸만한 카드가 없었지만 그래도 쓸만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히토류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시기가 과연 언제 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자,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히토류 카드가 중국의 승기를 잡아주는 카드가 아니라 결국에는 중국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중국이 히토류를 꺼내들었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다시 한 번만 짚어본다면 중국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물론 이 히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매장된 곳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년의 대부분을 중국이 할 뿐입니다. 자, 95% 정도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국이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히토류를 정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히토류를 정년하지 않고 이것을 중국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호주와 미국 역시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히토류를 정년하는 과정에 환경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자, 이런 선진국들은 히토류를 중국에서 그냥 사다 쓰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지금 현재 약 8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이 중국이 지금 그 히토류를 수출 안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중국이 결국에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6월 30일까지의 수출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달 안으로 하반기 수출 물량 커터를 정하게 되는데 중국이 여기에서 미국에게 어느 정도의 양을 할당할지가 아주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할당량을 없애버린다면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격이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속담으로 제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중국이 가진 최후의 무기가 바로 히토류였기 때문에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보려는 중국의 의도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이 이 카드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봐야 될 거 바로 중국의 히토류 중단의 언급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관전은 중국이 미천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은 중국이 가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나마 가장 쓸만한 카드였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미천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단순하게 이 보복성 조치로서 수출 중단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있고 중국은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제재가 너무 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러면 히토류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보복성 조치이지 명분이 없다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명분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이 향후에 무역전쟁, 패권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미국과 호주 등이 히토류 생산 정령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호주가 다시 히토류를 생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 자, 제가 두 번째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명분 없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언급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라운드 테크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항상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 혹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 있어서도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도 항상 명분을 내세워서 그 이유를 들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해왔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무역을 요구하고 있죠.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내세우면서 중국에게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미국은 하웨이, GTE, DJI, 하이크비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은 명분을 발판으로 여러 기업들을 제재하거나 어떤 국가를 제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명분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요구는 단순하게 무리한 요구, 부당한 제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국가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 자, 이런 것들은 다 공정무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제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먹히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서 도저히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 없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성 조치로서 히토류 수출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IT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중국의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 IT 기업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보로 히토류 수출 중단을 시사한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명분 없는 단순 보복 차원의 행동인데,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왜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미국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명분 없는 보복을 했다는 것은 미국도 나중에 중국에게 명분 없는 공격을 가할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국제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국제사회에 비난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WTO에 제소했을 경우에 중국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히토류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중국은 명분 없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공격할 틈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세 번째였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떻냐? 미국은 이미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적으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호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령 공장을 만들고 재가동하고 호주와 중국의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아간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공장이 건립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요. 자,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WTO 제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이 보복성 조치로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명분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명분 없는 조치를 할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어기고 명분 없이 수출을 제한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 미국은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오히려 여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IT 부품에 필요한 히토류인데, 자, IT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인가? 물론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토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 IT 기업들이 IT 핵심 제품들은 대부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를 제재하는 데 있어서 퀄컴이나 인텔 등 여러 미국의 IT 기업들이 하웨이의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웨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웨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다수 IT 기업들이 핵심 부품들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다는 점. 자, 그런데 이 미국 기업들이 히토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부품을 제대로 수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의 국가 차원에서 미국 IT 기업들은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의 기업들은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IT 기업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80%가량을 수입을 하고 있지만 수입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다각화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생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효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중국 IT 기업들의 오히려 역풍을 맞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비장의 무기,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던 히토류 카드가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부메랑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중국도 홧김에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들에서는 과거 일본과 센가쿠 열도 사건으로 분쟁이 있을 때 히토류 중단을 하면서 일본이 좀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토류 무기화는 중국의 숨통을 좀 더 옥죄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